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지역 혁신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 혁신을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역 혁신, 혁신 클러스터 얘기를 할 때 항상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혁신이나 혁신 정책의 틀을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직면한 도전 과제에서 출발해서 지역의 산업 육성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논의의 출발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특화된 내용을 가져야지만 그러한 지역 혁신 활동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내용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서 각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과도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열심히 해도 거기서 만들어진 창업 기업이나 그리고 잘 훈련된 학생들은 전부 서울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런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독특한 형태, 그러니까 지역에 딱 붙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자원과 활동과 인력들이 교육이 되어야지 그분들이 지역에 남아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저의 주장이고요. 세 번째, 이제 그런 영역이나 그런 활동, 그런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게 중앙정부의 선택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활동들의 방향들을 잡아나가고 사업 구축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히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지역 혁신 정책을 보는 일종의 프레임이죠. 이제는 담론의 변화인데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산업 중심의 접근들을 해왔기 때문에 산업 클러스터 육성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특히 2000년대에 넘어와서 이제 기후 위기, 고령화와 등과 같은 사회적 도전 과제가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지역 혁신 정책을 둘러싼 담론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출발점을 산업 육성이 아니라 지역에 직면한 도전 과제, 그게 기후 위기가 되든 고령화가 되든 지역 혜태가 되든 이런 문제에서 출발하는 접근들을 가지고 이제 지역 혁신 정책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논의의 주체들이 지역에 있는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요. 산학연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산학연 시민사회, 민산학연관이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논의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접근과 이제 최근에 나온 새로운 접근, 도전과제 대응형 혁신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출발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역사회 문제, 지역의 도전과제고 그걸 풀기 위해서 민산 학연관이 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여전히 이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지역 혁신 정책 클러스터 얘기하면 항상 이 차원에 있는데, 그건 이제 수도권의 관점이고,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해결과 함께 또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결국 이제 SDG와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SDG가 강조하는 바는 지역의 환경적 문제, 사회적 문제, 그리고 산업 육성을 동시에 고려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주로 이코노미만 얘기했죠. 그렇지만 앞으로의 지역 혁신 정책은 이제 밑에 있는 사회 그리고 이제 환경, 바이오스피어 문제까지 같이 적응을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지역 혁신의 틀들을 잡아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지역 혁신 정책을 논의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인풋을 넣고 그것이 어떤 활동으로 나오고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이제 아웃컴이 되고 임팩트가 나오는 이런 틀에서 봤을 때 이 차원에서만 얘기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풋을 넣고 투입을 어떻게 넣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어떻게 딸 것인가에만 초점을 해주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임팩트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을 하면은 그런 임팩트가 나타날 거다, 이런 이제 아웃풋, 아웃컴을 거쳐가지고 임팩트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별로 연결이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 많은 예산은 투입됐지만 결국엔 별로 바뀐 건 없는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논의들은 이렇게 가는 접근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접근을 합니다. 임팩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하는 거죠. 저런 임팩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아웃컴이 나와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아웃풋이 나와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인풋이 있어야 되는가를 거꾸로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 도달해야 될 임무로부터 거꾸로 이제 현재 해야 될 활동들을 추론해 나가는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임팩트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요. 그걸 이제 임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런 접근들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목표, 임무를 정의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인풋을 넣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도전과제 해결이 지역에 끈끈하게 붙어 있는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논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일본에서도 이미 했던 작업인데요. 일본이 소사이트 5.0이라는 그런 이제 국가 발전 전략을 짜면서 그 사회적 도전 과제와 산업 육성을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뭐 이런 도전적인 이슈들을 위기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를 새로운 산업의 창출의 기회로 연결시켜서 풀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직면한 지역의 도전과제, 대전의 도전과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별화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내지는 그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접근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인 지역 도전과제에서 출발한 지역 혁신 정책은 그걸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세 번째는 수도권과 그리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활동들, 영역들,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 새로운 공간을 열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 나온 표현 같이 From Cluster to Platform입니다. 이 클러스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것이죠. 산학년 클러스터 만들어가지고 대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틀을 바꿔가지고 지역사회, 대전의 직면은 도전과제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형태의 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령 대전에 직면한 그 구도심의 쇠퇴 문제, 청년 유출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중심에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땡겨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 과거의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술 영역에 초점 맞추는 것들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자원, 필요한 활동들을 역으로 끌어내는, 아까 임팩트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내는 작업들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접근입니다. 그래서 가령 지역에서 통합 돌봄 시스템이 구축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분리되어 있었던 의료와 돌봄이 통합되는 그런 이제 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의료, 돌봄, 그리고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과학기술 활동 산업들이 통합이 되는 그런 접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걸 엮어내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접근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지역의 가령 여기 이제 예를 든 게 완도해인데 해양 치유 도시. 우리는 해양 치유 도시를 지향한다. 그걸 핵심 컨셉으로 잡고 핵심 개념으로 잡고 그걸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 지역의 완도 같은 경우 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김과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양 치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료기관, 그리고 그 웰니스와 관련된 서비스 기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숙박하고 장기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숙박을 위한 조건들, 이런 것들이 같이 조직화가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완도가 이제 지금 김에 너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환경 변화에 취약한데 이제 그걸 극복해 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면서 지역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완도의 지역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후쿠오카, 어저께 저희가 후쿠오카 쪽 얘기를 많이 했는데, 후쿠오카 같은 경우 이제 치매 친화 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치매 유병인자, 인지증 환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그런 인지증 환자가 다수가 되는 사회가 되면서 오히려 그걸 우리의 그 주어진 조건으로 설정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도시 설계도 재구성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이 해결해야 될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조직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정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업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민사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 이제 모이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지식기관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같이 합쳐져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접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존의 산학연을 넘어 민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이제 사중나선 쿼드러플 헬릭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트리플 헬릭스예요. 지자체, 산업, 그리고 지식기관만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쿼드러플에는 이제 시민사회가 들어오는 거죠. 이건 이제 리빙랩이 지향하는 바와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전문성과 시민성이 결합이 돼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활동과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산업을 형성해낼 수 있는 이제 메커니즘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역이 직면한 도전 과제, 그게 뭐 그 구도심의 쇠퇴라든지 아니면 청년의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고령화라든지 이제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일종의 자석의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활동들을 땡겨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일 수 있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이 한 축으로는 소셜 플랫폼이 한 축으로는 구축이 되고, 또 한 축으로는 그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공통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은 그동안에 서로 각계 약진해 왔던 산업 A, 산업 B가 융합이 될 수 있는 이제 공간들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돌봄과 의료 얘기를 했는데, 돌봄과 의료는 비슷한 영역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근데 가령 이제 통합돌봄이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그런 지역사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쪽과 돌봄 쪽에 같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소셜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돌봄과 관련된 정보와 그리고 의료와 관련 정보들을 통합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그런 활동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이런 형태의 활동들이 지역사회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라이즈라는 이제 교육부, 특히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교육부가 행사했던 권한을 이제 그 반 정도를 지자체 권한을 이양하면서 이제 지자체와 대학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또 꺼려하는 말씀들을 하시죠. 그동안에 우리는 교육부랑 상대를 해왔는데 이제 지자체랑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얘기되는 부분들이 지자체로 넘어오게 되면서 지역의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산업 육성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연결시켜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즈를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교육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갈등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 지역 내부에서 국립대와 사립대가 어떻게 권한을 배분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좀 거시적인 틀에서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문제들을 새로운 형태의 틀로 지역이 주체가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봐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여기서 니께 더 중요하냐, 내게 더 중요하냐, 권한을 지자체가 갖느냐, 대학이 갖느냐, 이런 틀보다는 좀 더 큰 틀로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 여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건 이제 기존의 정책 과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 그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죠. 중앙정부가 기획을 하고 그걸 이제 내려보내면 지자체가 그걸 받아가지고 각 부서별로 쫙 나눠서 사업을 전개해서 그 다음에 그걸 받는 기관들이 자기네끼리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끝.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종합적인데 다 낱개별로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가고 어떤 부분은 조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이 그동안에 투입되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 이제 이런 구조, 다 각계각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들이 필요한데 그게 되지 못하고 그냥 이게 흩어져 버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좀 새로운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죠. 이제 지역단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들을 만들어서 그걸 뭐 위로 보내고 아래로 보내고 하면서 이런 접근들을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만약에 대학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은 이런 이제 문제 해결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의하고 풀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쉽겠죠.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도 이제 국립대와 사립대의 또 갈등도 있고 또 그들 간의 연계 문제들도 있고 또 산업과 또 그 대학의 관계, 지자체와 산업 그리고 대학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복잡한 역학 구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라이즈가 일종의 돌파구를 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한 논문들인데요. 이제 기업의 입장, 그리고 지자체의 입장,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의 입장, 그리고 시민사회 입장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사중나선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갈등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정치적 관점,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제 그리고 시장이 바뀐다든지, 뭐 정당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확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흔들어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뭐야? 처음에 했던 그림들이 막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당연히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컬렉티브 임팩트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 컬렉티브 임팩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모여서 문제 해결하자. 이걸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5가지 요소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되는 게 이 같이 집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팩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동의 어젠다, 공동의 목표.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잘 묶어낼 것인가 이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통의 평가 기준.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한 사업이 성공했다라는 것들에서 공통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없다면 대학은 논문 딱 쓰고 나서 우리 성공했어. 그렇지만 그 논문을 바탕으로 그 특허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시작이거든요. 시작인데 그거 가지고 다 끝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시민사회 그래서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 이런 거 아마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이런 사업,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정해놓고 같이 합의를 해야지 나중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로 이제 갈등들이 막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대학은 더 연구를 잘하게 되고 기업은 더 비즈니스를 잘하게 되고 시민사회는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지고 지자체는 좀 더 효과적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나는 여기서 끝 그러면 서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갈등만 심해지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되려면 결국 계속해서 의사소통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냥 한번 만나고 끝 하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되려면은 중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추 조직. 왜냐하면 그런 활동들이 쉽게 조정될 수 있고 정리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지원해주는 백본 조직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많은 논의에서 그런 백본 조직의 예로서 이제 대학을 많이 얘기를 해요. 대학이 사람들도 있고 그 장비도 있고 시설도 있고 지식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또 대학에 가는 한계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과연 이제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런 백본 조직이 잘 작동을 하면은 그냥 각계약신했던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일렬로 쫙 줄을 서면서 이게 임팩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컬렉티브 임팩트를 보이는 이제 이런 틀로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 혁신 관련돼서 그리고 지역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런 컬렉티브 임팩트를 지향을 하면서 서로 잘 협력을 한다면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대학이 이제 백본 조직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 대학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성향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임무지향적 대학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역 사회일 수도 있고 지역에 직면한 도전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걸 위해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한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컬렉티브 임팩트를 구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알버그 대학은 덴마크에서 유명한 대학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 혁신 정책이나 혁신 프로그램을 선도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대학 자체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재구성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 이런 모습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대학도 그 지향하는 바가 University for Society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가진다면은 그냥 내 거 취할래라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는 역할로서 대학이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그 호주에 있는 대학인데 여기는 호주에서 제일 큰 대학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명확하게 임무지향적 성격들을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작업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서도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게 임무지향성이거든요. 그게 경제적 목표도 있지만은 지역사회 문제, 뭐 기후 위기, 고령화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대학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대학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지역 도전과제 해결을 할 때 이런 틀을 가지고 접근해 나간다면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